자, 그러면 6번 보겠습니다. 6번. 그림의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림의 강연자. 자, 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사람들은 금전적 능력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만 금전적 능력만으로는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 소비를 합니다. 아하, 과시적 소비. 과시적 소비에 대한 강연이구나. 요 사람이요. 요 사람이 누구지? 아시나요? 자, 이 사람은 누구야? 자, 닮았죠? 닮은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겠지. 코스염에 턱수염까지. 자, 소스타인 베블런으로 요 사람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 있다. 자, 그 책을 한번 보자. 자, 이 책이 유한계급론,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유한계급이 뭐지? 유한계급이 뭐지? 했더니 베블런의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레저 뭐야? 노는 거잖아. 뭐야? 노는 계급? 그걸 유한계급이라고 하는구나.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 건물주. 요런 사람들이 이제 레저 클래스 유한계급이 되겠나?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부른 계급이네. 배부른 계급. 베블런의 배부른 계급. 유한계급.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비싼 물건을 망설임 없이 구입한다. 베블런은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걸 갖다가 베블런 효과라고 한대요. 경제학 용어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의 과시적 소비, 과소비, 심리와 낭비 행태를 꼬집을 때 사용된다. 그럽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보자. 자, 요렇게 요 사람이다. 이 그림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나 봐, 그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요 말을 한 사람은 베블런의 책에서,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이걸 갖고 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그것도 이상하네, 그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려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럼 뭐야? 우리는 그럼 이 얼굴을 갖다가 기억해놔야 되는 거야? 글쎄, 모르겠네. 자, 보자. 사람들은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금전적 능력만으로는 명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과시적 소비를 한다. 뭐 명품 같은 거 사는 거겠지. 자, 이 수단은 사회 계층의 밑바닥까지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요? 소비의 근본 동기는 차별적 비교에 따른 경쟁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은 자신의 상위 계층을 동경하고 소비 행위를 모방하며 이를 통해 같은 계층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 결핍 그 상태에 있어. 그래도 어떤 이런 어떤 경쟁에서 좀 더 차별적 비교에서 저 잘 보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린다. 그렇군요. 그게 과시적 소비야. 잠깐만, 우리 아까 그 책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요 책을 보면 제4장에 과시적 소비라는 챕터가 있고, 자, 여기에 요 내용을 한번 보자. 좋은 명성의 바탕은 금전적 능력이다. 고도로 조직된 산업사회에서 좋은 명성의 바탕은 결국 금전적 능력이다. 자,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또 좋은 명령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은 여가와 소비, 재화의 과시적 소비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내가 뭐 통장을 갖다가 이게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가 소비하는 게 좀 이렇게 이 정도로 풍족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한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자신의 금전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좋은 명성을 가지게 된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수단은 사회 계층의 저 밑바닥까지 그대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상류층은 그런데 하류 계층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류 계층에서 그 두 가지 수단은 주로 아내와 자녀에게 일임된다. 형식적이든 아니든 여가가 아예 불가능한 그보다 더 하위 계층에서도 재화의 과시적 소비는 그대로 남아서 아내와 자녀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 집안의 가장 또한 이 방향, 과시적 소비에서 나름 기여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위 계층, 빈민가에 사는 극빈층에서 가장과 자녀는 체면치레용 물품 소비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아내만이 그 집안의 금전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 유일하게 과시적 물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네요. 안 되면 이제 그 아내만이라도 어떤 그 금전적 품위를 지키는 거구나. 그런 어떤 소비가. 야,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사회 모든 계층, 심지어 극빈층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회 모든 계층이 통상적인 과시적 소비를 생략하지 못한다. 아주 지독한 궁핍함이 압박해 오지 않는 한 이런 부류의 소비 제품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자, 이게 뭐다? 과시적 소비, 과소비에 대한 유한계급론에서 베블런의 어떤 분석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왔습니다. 자,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질문을 찾는 거야. 1번.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가? 예. 과시적 소비의 욕구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서도 나타나는가? 예. 다 봤잖아요. 그죠? 3. 동일 계층 내에서의 경쟁심은 과시적 소비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예.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다 본 내용들입니다. 그죠?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과시적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4.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는 하위 계층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죠. 상위 계층을 동경하여 소비 행위를 모방하니 영향을 준다. 예. 5번.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어야만 하는가? 아니요. 없어도 그래.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과소비를 해줘야지 이게 그나마 좀 뭐랄까 자존심이 생긴다. 있다. 자존심으로 버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지 잠깐만 찾아볼게요. 여기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네. 이게 언제적 문제야? 보자. 23년도. 자, 이것도 잠깐만 보면 과시적 소비가 돼 있고 과시적 소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 맞고 빈곤한 계층의 소비 행위는 사회적 명성과는 관련이 없다. 아니고 산업사회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부를 필요로 한다. 맞고 유한계급에서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다. 맞고 사회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은 유한계급에 의해 주도된다. 맞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네. 야, 요것도 괜찮다. 보는 김에 하나 더 볼까? 자, 이거는 언제? 2021학년도 수능.
자, 이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아까는 부정, 이번엔 긍정. 자, 과시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계층이 존재하는가? 아니요.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제한하는가?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부추기겠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가나 이거 뭐 통장을 까 보일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과시 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가? 예.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인가? 야, 이거는 어렵긴 한데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이게 X야.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인가? 아까 책을 잠깐만 볼까? 여기 보면 아주 지독한 궁핍함이 압박해 오지 않는 한 이런 부류의 소비 제품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지독한 궁핍함이 압박해 오면, 그러니까 자기 보존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굶어 죽을 정도로 자기 보존을 하기 힘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포기가 되겠지. 그러네, 그지? 그래서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의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X. 야, 이게 좀 어렵긴 하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17번에 4번 만나보자. 2021년. 찾았다. 17번 과시소비에 대한 베블런의 입장이 해 정답 4번 맞네요. 예. 그래서 5번 베블런은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강력한 경제적 동기이긴 하지만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해서 아까 답 그대로입니다. 자 6번 이전에 있던 문제들과 한번 비교해 봤는데 그래도 몇 번 나오는 거네. 근데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니까 자, 몇 번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다음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